낡은 벽돌 냄새가 진하게 배어있는 좁고 어두운 계단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네요. 한 사람 겨우 지나갈 폭에 발밑은 미끄럽고 평소 침대 밖을 나가는 것조차 생존의 위협으로 느끼는 저에게 이 끝없는 계단은 거의 암살 시도나 다름없습니다만 대체 이 끝엔 뭐가 있을까요? 중간중간 창밖으로 언뜻 보이는 풍경이 예사롭지 않아서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아도 멈출 수가 없네요.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와, 너무 좁은 계단입니다. 이 좁은 벽돌 틈에 제 두터운 지방층이 껴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 같지만 힘을 더 내볼게요. 드디어 꼭대기입니다. 땀이 훅 식을 만큼 시원한 산바람이 불어오네요. 작은 재단도 보입니다. 주변 벽과 창틀을 가만히 보니 세상에 낙서들이 아주 빼곡하게 파여 있더군요. 너무 힘들게 올라와서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새겨넣은 다행 메시지인가요? 국경과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의 이 지독한 출석 체크 본능에 새삼 경악을 금치 못하며 밖을 바라보니 와, 시야가 확 트이면서 연화산의 풍경이 발 아래로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1612년에 세워진 연화탑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경치 정말 좋네요. 저 멀리 산 하나가 뭉텅이로 깎여나간 듯한 거대한 절벽이 보이시나요? 정자 같은 것도 보이고 도대체 저긴 어떤 곳일까요? 저기까지 또 제 두 다리로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에 잠시 차 호흡 곤란이 올 것 같지만 그래도 궁금하니 한번 가볼게요. 오늘 참 많이 걷죠? 벌써 제 스마트워치는 오늘치 운동 다 끝났다고 폭죽을 터뜨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탁 트인 주변 풍경을 감상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하늘에서 봤던 그 거대한 절벽에 심장부로 들어왔습니다. 와, 시원한 바람이 온몸을 확 감싸네요. 마치 산이 쩍 갈라진 것 같은 이곳. 자연이 깎아낸 게 아니라 인간이 파내려간 2000년 전의 흔적, 연자암입니다. 화면을 꽉 채우는 이 붉은 절벽, 기괴하고 압도적이죠? 혹시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조각망치 하나로 십수년간 벽을 뚫던 장면 기억하시나요? 만약 그 망치질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무려 2000년 가까이 쉬지 않고 산 하나를 통째로 깎아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일 겁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라 100% 역사적 사실이에요. 저라면 2시간 만에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을 텐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거대한 단면, 기계로 반듯하게 썰어낸 것 같죠? 하지만 위에서 아래로 쭉쭉 그어져 있는 저 선명한 정자국들이 오직 인간의 땀과 망치로 절단해낸 생생한 증거입니다. 이곳은 길이만 3km가 넘는 중국에서 가장 잘 보존된 고대 채석장입니다. 수십 세대에 걸친 이름 모를 석공들의 땀방울이 거친 바위벽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 같네요. 오직 정과 망치만으로 이렇게 파냈다는 게 왠지 남일 같지가 않아서 갑자기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절벽을 걷다 보니 문득 궁금해집니다. 이 어마어마한 양의 돌들은 대체 어디에, 왜 그토록 많이 필요했던 걸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와, 앞에 성벽이 보이네요. 다시 이 높은 곳까지 올라오느라 제 무릎 연골이 가출하기 직전이지만 꿋꿋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올랐던 연화탑 주변을 둥글게 감싸고 있는 이곳은 과거 해적과 외적을 막기 위해 지어진 군사요새 연화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 요새를 높게 쌓아 올린 저 투박한 붉은 벽돌들, 바로 우리가 방금 걸었던 저 아래 채석장에서 캐낸 돌들이라는 사실을요. 깎여나간 산의 살점들이 다시 산 위로 올라와 사람들의 생명과 백기를 지키는 단단한 방패가 된 겁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저 밑에서 돌을 캐라고 시켜놓고 그걸 다시 산꼭대기까지 들고 올라오게 하다니 옛날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사셨던 건지 존경심이 절로 드네요. 오랜 세월 거친 풍파를 묵묵히 버텨온 성벽의 표면을 가만히 바라보니 마치 평생 묵묵히 가족을 책임져온 우리네 아버님들의 굳은 살 베인 손등 같아서 가슴이 먹먹해져요. 그런데 성벽 한쪽에 저 미로 같은 독특한 건물은 뭘까요? 한번 가볼까요? 알아보니 삼국지 제갈량의 전술을 본떠서 만든 팔진도 미로라고 해요.
호기심의 입구로 자신 있게 조금 들어가 봤는데 진짜 길을 잃어버릴까봐 덜컥 겁이 나서 바로 탈출했습니다. 제가 MBTI에서 N이거든요.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미로 한가운데서 길을 잃고 굶어 말라가고 있는 제 모습이 생생하게 상상돼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자, 아까 연화탑 꼭대기에서 보았던 그 거대한 금빛 불상을 향해 다시 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광장에 들어서자마자 고개를 완전히 꺾어 올려다봐야 하는 압도적인 황금빛 불상이 시야를 가득 채웁니다. 높이만 무려 40.88m에 달하는 망의 관음입니다. 저 엄청난 불상이 전부 진짜 금일까요? 금값이 오른 요즘 만약 저기서 금조각 하나만 떨어져도 내 노후가 아주 편안해질 거라는 아주 저급하고 세속적인 생각이 3초 정도 내리를 스쳤지만 관음상 앞이라 황급히 불경한 상상을 접어두었습니다. 사실 이 불상은 1994년에 세워진 비교적 현대의 건축물이지만 이 자리 자체는 아주 오래전부터 바다를 오가는 배들의 안녕을 빌던 영험한 터였다고 하네요. 가파른 절벽에 매달려 위태롭게 정을 치던 석공들, 그리고 매서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성벽을 지키던 병사들. 아마 그들도 그 옛날 이곳에 서서 오늘 하루도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달라고 조용히 소원을 빌었을 겁니다. 불상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려보면 광활하게 펼쳐진 강줄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넓은 물줄기 위로 배들이 오가는 풍경을 관음상은 이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굽어보고 있죠. 강원도 양양 낙산사의 해소 관음상이 동해를 바라보며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듯 이곳의 망의 관음도 바다로 나가는 이들의 무사 귀환을 묵묵히 지켜주고 있는 듯합니다. 관음상 바로 뒤편으로는 은은한 목탁 소리와 짙은 향내음이 풍기는 연화선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선사 앞에서는 진지한 표정으로 향을 피우고 경건하게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현지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너무나 많은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나 봅니다. 향들이 아예 뭉텅이로 타고 있더군요. 제 후각세포가 마비돼서 번뇌까지 싹 사라질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살짝 당황스럽네요. 그래도 선사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사찰 특유의 고요한 공기가 복잡했던 마음을 참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세월의 결이 묻어나는 단정한 풍경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요. 다시 선사 밖으로 나와 저도 그들 틈에 서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잠시 떠올리며 남은 우리 가족의 평안을 조용히 빌어보았습니다. 타국 땅이지만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만큼은 시대와 국경을 불문하고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자, 이제 이 거친 돌산이 품어낸 부드러운 생명의 자리로 천천히 내려가 보겠습니다. 길을 조금 걷다 보니 싱그러운 풀내음이 공기를 부드럽게 감쌉니다. 지금까지 걷느라 너덜너덜해진 제 체력 때문인지 오늘 일정이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갑자기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행 유튜버가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딴 생각을 하며 걷는데 어디선가 폭포 소리가 들려옵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정돈된 길 옆으로 시원하게 쏟아지는 폭포가 나타나네요. 그 폭포 근처에 흐드러지게 핀 철쭉꽃들이 눈을 사로잡네요. 이 꽃들이 안내하는 곳, 바로 연화선경의 초록빛 정원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이지만 과거 돌가루만 날리던 척박한 태광산이 어떻게 이런 생명의 공간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이 깎아 만든 웅덩이와 평지에 오랜 세월 자연스럽게 물이 고이고 흙이 쌓이면서 생명이 뿌리 내린 겁니다. 찢긴 대지 위에서 자연은 스스로 상처를 덮고 이렇게 화사한 생명을 튀어낸 것이죠. 자연의 이 대단한 회복력을 바라보니 종이에 살짝 베인 걸로 일주일 내내 엄살을 부리던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네요.
고단했던 옛사람들의 삶 위로 피어난 이 꽃들을 보니 참 경이롭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돈된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산등성이를 크게 돌아 처음 아침을 맞이했던 산의 입구 연화호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가는 호수의 고요한 공기가 참 좋습니다. 호숫가에는 자애로운 모습의 여신상이 서 있네요. 그리고 호수 맞은편에는 새들의 서식지가 있어서 호수 위를 평화롭게 오가며 쉬는 새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거친 돌산을 지켜온 역사와 그 상처 위에 피어난 부드러운 생명력이 이 고요한 호수에서 하나로 어우러지는 듯한 풍경입니다. 그런데 새들이 서식하는 나무 아래가 하얗게 변해 있어요. 아무래도 전부 새들의 배설물인 것 같네요. 중학교 때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다 새똥을 정통으로 맞았던 트라우마가 갑자기 발동해서 저를 향해 날아오는 새들이 너무 무섭게 느껴집니다. 새들을 피해 도망치듯 오늘의 여행을 마무리해야겠네요. 광저우 연화산에서의 하루 어떠셨나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